전날까지만 해도 산책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던 분이 다음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분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어요. 혈압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혈관이 막혀버린 겁니다. 뇌졸중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정말 무섭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는데 점심때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잠자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사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증상을 알고 계시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다는 거예요.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러워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이 어눌해져도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겨버리세요.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 전조 증상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뇌혈관을 지켜주는 과일과 생활 습관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갑자기 쓰러지신 분 계신가요? 혹시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와 가까운 지인인 69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친구분들과 등산도 다니실 정도로 활동적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발음이 뭉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다행히 옆에 계시던 따님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말을 더듬고 손으로 뭔가를 집으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바로 응급실로 모셔서 큰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니 한쪽 얼굴이 처져 있고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꼬이는 느낌이었대요.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가 뒤에 나오거든요. 그 후 영수님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짜게 먹던 습관을 고치시고 매일 아침 혈압을 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두 개의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걸로요. 그렇게 작은 변화를 주었는데도 두세 달 만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면서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산책도 나가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시면서 예전 생활을 되찾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영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신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뇌혈관이 막혔다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팔을 들어 올렸는데 한쪽만 자꾸 떨어진다거나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즉시 주의하셔야 해요. 대한뇌혈관학회 보고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의 70% 이상이 첫 증상으로 한쪽 마비를 경험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흔한 증상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72세 김정호 님도 그러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양손을 들어 올리다가 한쪽 팔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깨가 결렸나 보다 하고 넘기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으셔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조기 치료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거울 앞에서 양팔 들기 테스트를 가끔 해보세요. 양팔을 똑같이 들어 올렸을 때 한쪽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더 큰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양팔 힘이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지는 경험도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에 잘하던 말인데 갑자기 혀가 꼬이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서울대 의학연구소 자료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발음에 장애가 생긴 분들 중에서 40% 이상이 48시간 이내에 큰 뇌졸중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이틀 안에 말입니다. 66세 최미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말을 또박또박 잘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지셨어요. 처음에는 본인도 잘 몰랐는데 옆에서 듣던 가족분이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엄마가 평소랑 다르게 말을 더듬고 발음이 뭉개진다고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가셨고 덕분에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마, 라라 이렇게 발음을 해보세요. 혀가 꼬이거나 제대로 발음이 안 된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발음이 이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발음이 갑자기 어눌해진 적 없으셨나요?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고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구토까지 나온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미국 뇌졸중 협회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어지럼증으로 찾아온 분들 중에서 15%가 실제로는 뇌경색 초기 단계였다고 해요. 70세 이광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어설 때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인 줄만 아셨어요.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지러움이 자꾸 반복되고 걸을 때도 중심을 잡기 힘들어서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작은 뇌경색이 발견된 겁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라 정말 중심을 잡기 힘들고 걸을 때 비틀거린다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잠깐 앉아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유 없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보셨나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갑자기 앞이 가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면 이것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고려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급성시야 장애는 뇌혈관 협착과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나옵니다. 68세 장혜정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저녁에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화면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TV가 고장났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다른 곳을 봐도 계속 물체가 겹쳐 보이니까 이상하다 싶으셨죠? 바로 검사를 받으셨고 조기 치료 덕분에 시야를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면 안과가 아니라 응급실을 먼저 가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안과부터 찾으시는데 뇌혈관 문제일 경우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경 문제나 단순 노안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TV나 책을 볼 때 순간적으로 흐려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울을 보며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한쪽 얼굴이 처진다면 이건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안면 마비는 뇌졸중의 가장 확실한 증상 중 하나예요. 마비는 전체 뇌졸중을 겪으신 분들이 30% 이상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71세 오진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에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웃어봤는데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고 한쪽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무서워지셨죠. 바로 응급실로 가셨고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활짝 웃어보고 입술을 오므려보고 이를 드러내보세요.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위험합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더 큰 증상의 전조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짠 음식 이런 것들이 바로 뇌졸중이 대표적인 원인들이에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3가지 위험 요인이 겹치면 뇌졸중 위험이 6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6배입니다. 65세 윤정자님 사례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걸 아시면서도 약을 잘 안 드셨어요. 당도 조절이 안 됐는데 운동도 안 하시고 짜게 드시는 습관도 그대로였죠. 주변에서 아무리 말씀드려도 나는 아직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큰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술도 줄이셔야 합니다. 음식은 최대한 싱겁게 드세요.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습관이 제일 걱정되시나요? 이렇게 주요 위험 요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과일과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겁니다.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건강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면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는 거죠.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사셔도 괜찮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과일에도 당이 들어 있으니까요. 하루에 한 줌 정도를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시거나 저녁에 출출할 때 드셔보세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시큼해서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요구르트랑 섞어 드시니까 훨씬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정도 드셨는데 혈액 검사 수치가 좋아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혹시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도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혈전이 뭐냐면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건데 이게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영양소가 껍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농약이 걱정되시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시고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조금 푼
물에 담갔다가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하고 아침에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사과 반 개를 드시는데 3년째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신데요. 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가 흔히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그러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감을 드시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떫은 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가 올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떫은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홍시나 단감을 권해드립니다. 요즘 단감이 정말 달고 맛있잖아요. 홍시는 부드러워서 드시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매년 가을이 되면 홍시를 꼭 챙겨 드시는 분이 계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항상 정상이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요즘 단감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달고 아삭해서 간식으로 딱 좋습니다. 배도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배는 수분이 엄청 풍부하거든요. 수분이 많으면 혈액이 걸쭉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혈액이 묽으면 흐름이 좋아지고 흐름이 좋으면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줄어들어요. 특히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한테 배가 정말 좋습니다. 배를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생과일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식이섬유도 혈관 건강에 중요하니까 그냥 배를 깎아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배는 특히 가을, 겨울의 제철이잖아요. 그때 드시면 정말 달고 시원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배를 조금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갈증도 해소되고 일석이조예요.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혈관이 노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나이가 들면 혈관도 같이 늙는데 토마토를 드시면 이걸 늦출 수 있어요. 토마토는 익혀 먹어도 좋고 생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 스프나 토마토 소스 요리도 좋고 그냥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의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토마토를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방울토마토 5-6개씩 드시는데 피부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키위도 추천드립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 키위에는 칼륨도 풍부한데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키위는 아침에 드시면 좋습니다. 공복에 드셔도 괜찮은 과일이거든요. 껍질을 벗기고 그냥 드시거나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떠먹으셔도 좋아요. 하루에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키위가 좀 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익은 걸로 고르시면 달고 맛있어요. 생각보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과일만 먹는다고 해서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게 다 기본입니다. 과일은 도움을 주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걸으셔도 돼요.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져요.
그러면 혈전이 생기기 쉽고 뇌졸중 위험도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점심 먹고 물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 없어요. 잠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혈관에 무리가 가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담배는 꼭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적이에요. 술도 줄이셔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매일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소주 한두 잔 정도만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명상을 하시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시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웃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걷기 운동하시나요? 이렇게 정리된 실천법을 생활에 적용한다면 뇌혈관 건강은 분명 달라집니다. 과일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예방 방법, 그리고 뇌혈관을 지켜주는 과일들까지 정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쪽 팔다리 힘 빠짐, 발음 이상,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시야장애, 안면마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예요.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방심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다가도 다음날 아침 갑자기 쓰러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전조 증상을 정확히 기억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감, 배, 토마토, 키위 같은 과일들을 매일 한두 개씩만 드셔도 달라져요. 거기에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금연, 절주를 더하면 뇌혈관이 훨씬 건강해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거나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거나 심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에게도 큰 짐이 되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꾸준한 관리예요. 제가 오늘 당장 권해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사과 반 개를 드셔보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물 한 잔은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사과는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하시면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압도 안정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하루가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녁에는 블루베리 한 줌을 요구르트에 넣어서 드세요.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정말 달라집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습관도 꼭 들이세요. 숫자로 확인하면 긴장감이 생기고 관리를 더 잘하게 되거든요. 혈압계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은 자동 혈압계가 정확하고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걷기 운동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집 앞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실천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내일 아침부터 물과 사과로 시작하실 건가요? 블루베리를 챙겨 드실 건가요? 아니면 걷기 운동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뇌졸중 위험이 있으신 분들께 보내드리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